자, 오늘은 볼러틸러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가치 완만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스퀘어 값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가치 완만 모형을 이제 그 실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게 이제 오늘 시간 주제인데요. 이게 지금 추정을 해야 될 그 모수가 이 오메가가 있고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통상 이 중에 그 이 VL 값을 그 과거 자료를 가지고 구해서 그 추정할 값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말하자면 variance targeting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완만 모형이 이제 많이 volatility estimation 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variance targeting 방법을 사용을 하면 long run average volatility를 그 sample variance 값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값에 의해서 요 값은 결정이 되니까 요 값이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요 알파 베타는 구하지만 알파 베타는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 값이 결정이 되니까 요것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 값에 의해서 이 값은 의존을 하고 또 이 오메가는 이거와 이 가중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하여튼 추정할 값을 하나를 줄여주자 하는 게 이제 기본 베리언스 타겟팅의 취지고 일반적으로는 그 조금 전에 이 오메가 알파 베타 값을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에 의해서 최후 추정법이죠. 최후 추정법에 의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여러분들이 글쎄 뭐 OLS, GLS 같은 거를 배우셨으면 거기서는 그 뭐죠? 오차 잔차 오차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그 추정치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도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 모수값을 찾는 겁니다. 그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의 예를 개념적으로 간단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10번 시행해서 한 번 정도 관찰하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것의 에스티메이션을 maximum likelihood에 의해서 구하겠다 라고 했을 경우 10번 던져서 한 번 정도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것의 그 확률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서 우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극대화시키는 p 값을 찾는 게 말하자면 그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maximize 시키는 p 값을 찾으면 이제 0.1이 되거든요. 이거 그 maximize 시키려면 그 뭐 1차 미분에서 이 고를 제로로 놓고 풀면은 p 값은 0.1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연장해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가정을 하고 그 우도 함수는 그 정규분포 함수와 연관이 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을 극대화시키는 값은 이제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것을 단순하게 풀면은 이 V가 이제 volatility 값이거든요. 우리가 V 앞서 구한 volatility 값에 여기 저번 시간에 나온 자료에 있겠네요. 이런 모양의 variance 구하는 공식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우도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치 완만 모형을 가지고 요 값을 극대화시키는 가치 완만 모형에 뭘 구하는 겁니까? 요
W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거예요. W 알파 베타 값을 구하는 겁니다. 요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W 알파 베타 값을 구하면 보통 이제 그 통계 패키지 같은 거를 사용을 하죠. 이거는 지금 환율의 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 엔화 환율의 요만큼의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구해 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환율 자료가 있으면 그러면 U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저기 수익률 값이니까 U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U 값이 나오면은 V 값 시그마 스퀘어로 표현되는 V 값이 또 구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maximum likelihood가 이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것이 보시면은 이게 서메이션에서 이 전체 값이 맥시마이즈 되게 만드는 오메가 알파 베타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도 함수를 맥시마이즈 시킨 값이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값입니다. 이때 오메가 알파 베타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책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메가 값을 구하면 0.000001775가 나오고요. 알파 값이 0.0618, 베타 값은 0.89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 값과 알파 베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롱런 베리언스 값도 구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롱런 베리언스 값은 0.00000 0이 4개입니다. 0.0000442. 그걸 스퀘어 한 값이 이제 롱런 볼러틸리티 값인데 그거는 0.665%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구한 가치 완환 모형에 조금 전에 이제 가치 완환 모형에 오메가 알파 베타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포캐스팅 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캐스팅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에스티메이션이 되면 그 에스티메이션 한 알파 베타 값을 가지고 지금이 n 시점인데 t 시점 이후의 볼러틸리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게 포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예측한 퓨처 볼러틸리티는 조금 전에 그 가치 완환 모형에서 뭐 약간의 그 엘지브라 수학 뭐 리어레인지 하고 하면은 요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가치 완환 모형에 의해서 t 시점 이후의 값을 예측한 값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얘기는 t 기간 동안의 요건 t 시점 후의 볼러틸리티를 예측하는 값이고, t 기간 동안의 볼러틸리티는 이제 인터그레이션을 해야죠.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한 값이 t 기간 동안의 볼러틸리티 값이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가정이 좀 존재가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공식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volatility term structure라고 하는 것은 volatility와 기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volatilit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시점에서 이 volatility가 바뀔 때, 요만큼 바뀔 때 가치 완환 모형은 t 시점에서 t 기간 중에 volatility가 요만큼 바뀔 것이다 라고 이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도 하게 합니다. 통상 이 volatility term structure는 implied volatility 가지고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가치 원원 모형을 응용해서 volatility term structure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